좋아요, 구독! 간밤 엔비디아는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하드웨어 부문에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공개했는데요.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하이퍼클로바 X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반도체와 AI 섹터 내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간밤에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하이퍼클로바 X도 공개까지 약 2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AI와 또 반도체 모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별로 주가 양상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그 네이버 쪽에서 그 거대 AI를 발표한다라고 했죠. 공개한다라고 해서 네. 지금 한 2시간 정도가 남아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네. 모습이고 관련주라고 엮여 있었던 뭐 브리지텍이라든지 마음 AI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같은 업종 비슷한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같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네이버는 굉장히 좋은 모습, 저점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 때 이슈가 됐었던 그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강도 자체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쪽에서 이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가 되고 나서 네.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이슈가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AI 관련주들의 주가의 연속성이 좀 더 부여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섹터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 빠르게 움직였었던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부각됐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된 이후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의 주가는 지금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카카오는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강보합권 정도에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88% 이상이 증가했는데요. 그러면 엔비디아 하면 사실 저희가 반도체주로도 엮이고 또 AI, 챗봇주로도 엮이게 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앞으로 AI나 챗봇주에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게 될까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매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0% 가까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특히 월가의 예상치까지도 크게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도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이죠. 재고도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부담됐었던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의 지금 HBM이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있어야지만 엔비디아에서도 이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 수가 있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만 우리가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쪽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인공지능과도 계속해서 연관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챗 GPT가 굉장히 네.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AI, 인공지능에 대한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이랑 투자자분들도 이 엔비디아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방향성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오후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죠. 하이퍼클로버 X가 장 마감 후에 공개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기대감 덕분에 목표 주가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 역시도 반응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공개된 이후도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공개된 이후에 주가가 또 내려앉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좋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개가 되고 나서 무조건 좋은 얘기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등락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이버라는 기업 자체가 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네.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언택트 쪽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컸었고 그 수혜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가 당장에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4시에 공개가 되고 나서 뭐 내일부터 조금씩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추세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좀 돌려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오늘 고려해 네.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라는 기업을 봤을 때는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의 주가 사실 그간 많이 눌러왔었는데 하이퍼클로버 X 기대감 덕분인지 약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잠깐은 뭐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우상향 기조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공개가 되는데 한국어 쪽에 좀 특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장점들은 어떤 걸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어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크죠. 네. 제가 그 오픈 AI라든지 몇몇 가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챗봇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뭐 해석을 해서 쓰거나 영어로 입력을 해서 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이버가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에서 인기가 있고 좀 인지도가 높은 AI들에 비해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네이버가 이 하이퍼클로버 X를 위해서 지금 누적 투자액이 1조가 넘어간다라고 하죠.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큰 그 기업이기도 하고 한국어 데이터마다 5,600억 토큰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럼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가 되고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된다면 사실 네이버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뭐 AI 업체로도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되고 네. 있는 AI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연관성이 없는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크게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네이버와 관련이 좀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실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는 이제 알체라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알체라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영상 인식 분야에서 뭐 토탈 솔루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알체라가 네이버의 자회사 중에서 스노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노우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알체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네이버가 어쨌든 AI 시장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와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기업들, 네이버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 왔었던 기업들이 좀 더 좋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회사인 스노우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알체라 같은 경우도 이 네이버가 AI 사업 쪽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을 크게 키워왔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시장에서는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전기차에 진출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작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것처럼, 네이버라는 거대 기업이 어쨌든 AI 쪽에 진출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좀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섹터의 변화도 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개연성이 높은 종목들을 추려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좀 더 연속성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이 있는 기업, 그중에서 저는 알체라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를 보면 좋겠는데 그중에선 알체라라는 기업을 짚어주셨네요. 그렇다면 또 챗봇 쪽의 강세 속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윗골이 살짝 달기는 했지만 17%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AI 출시 기대감에 챗봇주 주가 상승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약 2, 3만 명 정도 사전 예약 신청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또 출시 후에 유료 가입자 수 증가 추이가 좀 관건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에 서비스가 공식화될 전망인데 그럼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폴라리스 오피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갤럭시 지금 삼성 쪽에서 휴대폰을 만들고 있죠. 휴대폰에서 이제 옛날 버전들의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같이 판매가 됐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AI 오피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좀 인지도가 높은 이 생성형 AI 관련되어 있는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들 마찬가지로 이 생성형 AI 기능을 적용한 AI 오피스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이용해서 이 오피스 플랫폼을 만들게 된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 기대감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개선이 돼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이제 네이버 쪽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주가 흐름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살짝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도 이제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걸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앞으로 AI 쪽에 대해서 이 AI 오피스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매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첨부하고 싶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AI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하지만 매매 시점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카카오도 사실은 연내 코 GPT 출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코챗 GPT 출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한국어 기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놓여 네.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제가 좀 만나보면 네이버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카카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시장이라기보다는 뭐 약간 여의도에서는 네.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이제 점수를 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양 사이 그런 사업 구조를 우리가 좀 뜯어봤을 때 네이버가 좀 더 집중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네. 이 계열사의 그 숫자 자체가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도 되지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일부 사업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도 카카오의 그런 생성형 AI보다 지금 거의 2달 정도, 그러니까 카카오 쪽에서는 이제 10월 이후에 공개를 한다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네. 2달 정도 이제 먼저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두 회사 다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지만 지금 일단 이런 차트의 흐름상을 놓고 봤을 때는 네이버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사업 영역이 어느 정도 겹쳐진다라고는 하지만 먼저 움직이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네이버가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탑픽 종목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탑픽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워낙 이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제가 유비온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유비온 같은 경우도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에듀테크라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에듀테크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교육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식에게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에듀테크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맞춤형 이제 개개인에 대한 수학을 잘한다면 수학이 아니라 영어라든지 좀 약한 부분 개개인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지금 MOU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쪽과. 네이버 쪽에서 지금 어쨌든 네이버가 생성형 AI를 내놓는다라고 해서 당장의 수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네이버 쪽이라든지 AI 쪽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유비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현재 마이너스 전환이 돼서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까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어쨌든 이 종목을 공략해 본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이게 굉장히 무거운 기업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넉넉 잡아서 2,8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000원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한번 드리고, 지금 이게 AI 쪽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교육 쪽에 대한 모멘텀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 최근에 이제 어쨌든 테마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오염수, 그리고 오늘 이제 관련되어서 AI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제 큰 업종보다는 테마주들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도 작고 AI와 엮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체크를 좀 해두셨다가 변동성이 좀 나올 때 공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